파티클 시스템 스텝 3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 코드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덜어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드가 이제 계속 이게 너무나 누적되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볼의 위치에 해당하는 XY, 그 다음에 볼의 지름에 해당하는 이 다이아메터, 그리고 셋업 부분에 이제 600에 400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매번 칠하고 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필요 없냐면, 이 부분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필요 없고, 검은색으로 노 스트로크 해가지고, 이거, 저의 이 뭐지? 커서를 따라다니는 이 검정은 좀 유용할 것 같으니까 좀 놔두기로 하고요. 사이즈를 50으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공이 이제 화면을 움직이는 이 공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공은 따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산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고, 네, 나머지 부분 그대로 놔두면은,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은 제 수업 때 그 영상에서 위치 묘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라서 이게 더 위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 파란 공보다 더 위에 있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지금은 화면을 만약 넘어가면은 위치가 다시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공이 화면을 완전히 넘어가면은 저 바깥쪽에서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뭐가 안 바뀌고 있냐? 이 4라고 우리가 설정한 거랑 2라고 설정한 거 말이죠. 이거는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언가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이렇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팅팅 이렇게 튕기는 그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어떤 순간 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어야지 이게 충돌된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거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위치가 지금은 화면에 한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화면의 정중앙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변경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위치를 위드스 곱하기 0.5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하이트 곱하기 0.5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변수를 만드는 단계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단계 때 이 위드스라고 하는 값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드스라는 값을 쓰려면 언제부터 쓸 수 있냐면 여기 이때랑 아니면 여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쪽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의 지금 단계상, 그러니까 각각이 실행되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상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 이거 위드스 값 없는데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이걸 뭐 여기에 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일 바깥에다가 적어놓은 이 값들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거나 혹은 정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직 이 셋업 부분이 실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너비 좀 가지고 와볼래? 라고 하면은 아직 너비 이거 안 정해졌는데? 이러면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변수를 선언만 하고 초기 값을 주는 거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제대로 되는데 볼포즈 X랑 Y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매번 이렇게 값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방향을 예를 들어 4는 똑같고 이거를 뭐 마이너스 3? 너무 빠르려나요 이러면?
하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뭐 이제 어쨌든 중앙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초기화를 하려면은 저희가 매번 이거를 이제 리셋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다시 중앙 위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코드도 한번 좀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누를 때만 실행되게 하는 함수를 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드로우 안쪽에서 if mouse is pressed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구문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한번 딸깍 이렇게 누르면은 그때만 작동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어떤 걸 쓰면 좋냐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은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작동하게 하는 거를 원하면은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실행되는 걸 원하면은 여기다가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실행되길 원하면은 뭐 위치는 꼭 이렇게 제일 하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펑션 마우스 프레스드 이렇게 한 다음에 볼 포즈 X를 마우스 X, 볼 포즈 Y를 마우스 Y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클릭한 지점으로 와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width X, width Y를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width 곱하기 0.5, height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제가 클릭하면 무조건 화면의 중앙으로 다시 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로 다시 오게 됩니다. 네, 뭐 저는 이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이 위치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전의 코드를 살짝 뭐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정리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사실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충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x는 얼만큼 더하고 y는 얼만큼 더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이 이 다음 위치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x로는 이만큼 더하고 y로는 이만큼을 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화면 경계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번에 또 이만큼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 벽을 뚫고 가게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친구의 그 다음 충돌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냐는, 자, 위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앞에 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히 탄선 충돌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쪽의 그림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자면은 이전 것과 이 다음 것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이쪽으로 플러스 2, 이 한 칸을 한 칸을 10이라고 제가 상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0만큼 더해지고 있던 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2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 이렇게 가다가 이 다음번에 이제 여기로 이제 충돌해가지고 파먹고 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모습이 바뀌겠습니까? 아마 요렇게로 방향이 이렇게 뒤집혀야겠죠. 자, 윗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플러스 10을 더해주던 게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이렇게 반사 후에, 그러니까 충돌 후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되냐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축에 대해서 충돌할 때는 마이너스를 1 곱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뒤집혀서 이쪽으로 충돌하는 게 처리가 되고요. y에 대해서는 y축에 더해지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충돌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자, 여기 와서 우리가 기존에는 화면 밖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한다의 처리에 있어서 위치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값은 결국
뭐 어떻게 되든 간에 4, 3이라는 형태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두 개를 전부 다 변수화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let 볼 저거를 보통 이제 velocit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vel x는 4, vel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요거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위치 바꿔도 아직은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충돌하면은 뭐 이렇게 뒤집힌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만약에 공이 위드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근데 보다 레디어스만큼 덜 도달한 범위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딱 부딪힌 느낌이 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0.5 곱하기 볼 다이아메터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존에는 볼 포스 x를 바꾸는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볼의 벨 x를 네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짓을 여기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짓을 어디에도 해줄 거냐면 여기에도 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는 velocity x가 아니라 velocity y죠. 이렇게 두 개 넣어주면은 자 이제 충돌 처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건데 제가 하나 실수한 거 있어요. 위드스에서 이만큼을 뺀 위치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여기는 0에서 이만큼을 더한 위치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빼기로 돼 있어서 이거 바꾸고 이것도 하이트에서 0.5를 더한 위치 지금 기존 거는 이렇게 화면을 완전히 벗어나면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여기 화면 끄트머리에 공의 끝이 도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세이브하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건 유효합니다. 클릭하면 현재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충돌해서 이렇게 바뀌면 그 바뀐 속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가 위치는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클릭한 위치로 타당 토동 네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죠.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코드를 아래쪽에 있는 거를 또 이제 바꾸자면은 이 각주 처리 이거는 제가 단축키는 항상 왼쪽에 뜨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제 항상 중앙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벨로시티를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벨로시티를 변수로 만들어 놔야지만 벨로시티를 바꿀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값이 바뀌게 하려면은 무조건 그 값을 변수화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친구 여기에 더해지는 이 값을 숫자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바꿀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바꿀 방법이 생기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기다 생자 숫자 넣은 상태에서도 바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은 있으려나요? 뭐든 불가능은 없다 차원에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변수화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특정 조건 때 그 값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리라고 한다면은 아니요. 이 코드는 여기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클릭하면 화면의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만 이렇게 되는데
클릭을 하면은 랜덤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출발하게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속도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 속도를 let spee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5 이렇게 만든 다음에 5 정도의 스피드를 항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5 정도의 스피드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될 때마다 일단 방향을 랜덤하게 만들게요. 앵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let random ang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random 0에서 360도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velocity x는 스피드에다가 코사인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이제 0에서 360도로 되어 있는 60분법인데 코딩에서는 무조건 라디안 각도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그 뭐 2파이는 360도고 파이는 뭐 180도고 이런 거가 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잠깐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당시에는 뭐 대체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랬겠지만 어쨌든 코딩에서는 반드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랜덤한 방향으로 네,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이라서 뭐 어떤 방향일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과 사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각도와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어떤 방향으로 뻗어 있냐에 대한 거를 그 각각의 x, y로 분해하는 방법은 되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뭐 방식이라서 이거는 알아두셔야만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벽 안에서 충돌하는 이 충돌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스텝 3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텝 3라고 그 제목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